하나로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공청회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와 사관학생 생도, 또 예비역과 동문, 일반 참석자 등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통합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던 공청회 당시 분위기와 함께 이번 공청회의 핵심 쟁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만드는 과제, 공청회 전문가 패널이었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와 전 방위사업청장 강원호 전북대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어제 공청회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학교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다음 세대의 국가안보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은 국방부만의 생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 사관학교를 그냥 폐교시키려고 하는 정부가 깡패입니다. 깡패. 개는 지져도 기차는 달리겠다는 것입니까? 3군 사관학교 4만여 동문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겁니까? 하나, 정말 사관학교 교육계획이 필요한가? 둘, 사관학교 통합을 꼭 해야 하나? 통합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가? 셋, 이전은 꼭 해야 하나? 즉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부대를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 생도들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학교가 통합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제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어제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겁고 또 많은 국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화면에서는 저렇게 아주 안정된 분위기지만 사실 회의 진행 전부터 뭐 소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수라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행사를 이 산학교 측과 쭉 일정을 논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당일날 와서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자, 그러고 아주 막말하시고 또 청수에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 막말이 오가는 정말 그 아수라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수라장이라고 한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금 시점에서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그 12.3 내란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대선이 왜 했습니까? 12.3 계엄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였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극복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공약이 바로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그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처음에 1953년부터 70년간 쭉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검토나 추진을 했지만 실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대가 강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적긴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군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가 국방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군개혁에 대한 열망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강 교수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었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답변을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무기체계 관련 전력 증강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미래전의 전문 장교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의 우수한 최고의 전문 장교 또는 전략가는 지상, 해상,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의 영역에서 그 특화된 어떤 그 제약 조건을 극복해내가는 장교가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기후 조건, 지상 조건 등등. 그런데 지금은
현대 기술이 거의 그 모든 제약 조건을 극복하거나 오히려 역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거든요. 우리가 최근 전쟁을 바라보면 러브 전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최근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낀 장면이 지난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무인 장비 열병식이 벌어졌잖아요. 과거 그런 군사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특정 무기 체계를 잘 보여주는 게 군사 퍼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약 100여 대 정도의 무인 드론을 보여줬어요. 드론은 어떤 경우는 공중에서 때리는데 얘가 갑자기 포병 전력이 되고 또 대공 무기 체계가 되더라고요. 자, 육해 공군 간의 공간적 경계가 엄청나게 흐려지거나 무너졌다. 더불어서 러브 전쟁이나 최근 이란이나 뭐 여기 중동 전쟁 상황을 보면 민군 간의 기술적 경계도 무너졌다. 이게 미래전의 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미래전은 지해공 공간적 영역이 통합돼 버릴 거고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압도적으로 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초연결 무기 체계로 변화되면서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 과거의 명장들은 물리적 공간 내에서 그 물리적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분이 명장이었지만 미래전의 명장은 첨단 기술의 흐름을 알고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분들이 명장이 될 거다. 그것이 미래전에 대비한 진정한 의미의 전문적 군사 전문가가 될 거고 그런 장교가 양성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지금은 육해 공군 사관학교로 나눠졌잖아요. 그 공간적 영역으로 구분해버리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해서 국방장교로 양성한 다음에 자기가 현장에 배치되어서 그 물리적 공간에서 이 모든 기술과 흐름을 알고 적용하는 데 집중하면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로 양성되지 않겠는가.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왜 지금 하느냐 관련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전이 30년, 50년 후가 아니다. 지금 기술 발전 추세가를 보면 5년 후도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해도 장교 양성은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는 10 내지 15년 후고 장군까지 되시려면 20년 후입니다. 지금 통합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전문 장교를 양성해 놔야 최고지휘관은 20년 후에 나타나고요. 소령 되시고 중령 되시고 하면 10년, 15년 후입니다. 지금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많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현행사관학교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20에서 30%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통합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교육 만족도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사관학교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입학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관율, 퇴교율, 그다음에 교수진의 문제,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관학 교육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전 대비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지금 분립되어 있는 이런 사관학 체제예요. 이 분립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런 경쟁도 없고 평가도 없이 단일한 사관학 출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사관학 선후배고요. 계급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계급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교육기관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관학교 보여주는 실패의 어떤 기록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분립 체제를 넘어서서 어떤 이제 모종의 핵심적인 통합체를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 만족도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통합하면 어떻게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만족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죠.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관학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교육을 못 하고 있고 기대한 만큼의 교육을 시키기에 부족한 구조, 인력,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육사가 재학생 한 1,000명 남짓 되고요. 회사공사 6,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적은 조직이죠. 네. 이런 조직에서 충분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교수진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 산학 교수를 다 모은다면 또 특정과가 되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꽤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 교수 간 경쟁도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또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관에서 1억짜리 컴퓨터를 넣는 거하고 3억짜리 첨단 기계라든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규모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는 규모의 장점과 또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 변화는 지금 3군으로 놓여 있는 틀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미래전 대비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구조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으로 변화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문제도 있긴 한데요, 교수님. 어제 육사랑 해사의 총 동창회 분들이 오셔서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사는 회사 총 동창 회장님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정으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했고 거기에서 그 생활했던 그리고 삶을 이끌었던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통합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국군의 정체성. 지금은 사관학교 그 생도를 육해공군으로 나눠서 들어가자마자 사관생도 첫날부터 나는 육군장교, 나는 해군장교, 나는 공군장교 그렇게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국군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냐. 통합사관학교가 되면 나는 국군장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거든. 그 기반 위에 육해공군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육군장교의 정체성이 보태지는 것이지 육해공군의 정체성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넓은 기반 위에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기존의 육해공군 또 육사해사공사의 역사나 기여했던 부분을 무너뜨리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12.3 내란 사태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되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실히 그리고 역사적 자료로도 남기고 또 나중에 육해공군 장교가 됐을 때 그에 대한 기억도 남기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정체성의 기반을 더 폭넓게 넓히는 거다. 진정한 의미의 국방 장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해 공군으로 나뉘어서 형성됐던 정체성이 국군 장교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제 공청회에서 생도들의 질문이 약간 뼈아팠습니다. 생도들이 약간 이게 통합이 진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육사 2학년 생도 질문에서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국군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집단 소속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학교 또는 우리 군대, 우리 육군, 우리 육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실제 그분들에게 생각할 때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장교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관학교 가면 결국 그 사관학교의 정체성을 강조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 근거는 없지만 형성 과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체성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가족과 매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국민들을 서로 만나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우리 대한민국 장교로서 정체성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그리고 그 만남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만남을 해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그게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부족하죠. 약간
한 학기 2주 정도 이렇게 서로 만나서 공동 창강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것 가지고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형성 과정의 논리로 보면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사관학교 통합하지 않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분리해서 네. 현재 상태로 해서 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죠.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발의 시작점이 먼저 육군장교 입장에서 해공군의 수단을 살펴보는 거, 그렇게 확장하자는 거잖아요. 해군장교 입장에서는 육군과 공군의 수단, 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출발해서 부수적인 조건으로 합동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은 그렇죠. 현재 방식으로 한다면, 네. 그런데 사관학교가 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각 군별 전문성을 보태지는 과정을 넓힌다면 출발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합동성이 기반이 된 다음에 각 군별 전문성이 활용되는 수단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육군 장교로 출발해서 육군으로 합동성을 본다면 육군이 바라보고 육군이 느꼈으면,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으면 육군적 수단을 먼저 고려하겠죠. 네. 그리고 대응 수단이 없을 때 해군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식의 합동성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미래전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공군이 정보를 탐지한 다음에 그냥 합동성으로 생각해서 지상 무기 체계를 먼저 쓸 수도 있고 공군적 수단이 아니라 해군적 수단을 먼저 동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이다. 그렇다면 사고 구조 자체가 출발점이 달라요. 깊이에서 다르고. 그래서 부수적 수단으로서 교육에 보태져서 합동성이 아니라 그냥 합동성에 기반한 교육, 거기에 지해공 전문성이 보태지는 형태의 교육이 미래전에 진정으로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네. 대학에도 일반 대학에서도 지금 그 대학의 흐름들이 네. 학과별 구분을 없애고 단과대로 모집하든지 공대 전체로 모집하든지 많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기반 전체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전공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전공 내 타 분야를 바라보는 형식의 학습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이 힘들다. 과거 산업사회 시대에 그 분업이 완전히 일상화되던 시기에는 좁은 분야의 전문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합이 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업. 내가 아는 전문성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군에도 미래전에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양성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거 강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결국에 시대가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그럼요. 만큼 우리 그럼요. 군도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통합 예. 사관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저는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후에나 이제 막 20년 문제가 후예요. 나면 빨라도 20년 15년 네네. 후예요. 네. 지금도 조금 더 늦었다. 늦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두 교수님께 공동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관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자원대 이전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통합 사관학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최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관학교는 사실 좋은 학교와 같습니다.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훌륭한 교수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좋은 강좌를 개설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경쟁과 평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순할 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사관학교라 해서 무슨 특별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좋은 교수를 많이 모실 수 있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학교 문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교육기관은 어떤 요건을 갖춰서 고민하면 됩니다. 적절한 규모에 좀 더 좋은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요. 어떤 사관생도가 무슨 우리 노후시설에서 잘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정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 겁니다. 노후시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안 돼 있고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정말 첨단 기술을 써야 되고 첨단 시설 사용하는 첨단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생도들에게 열악한 시설에게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 시설 최고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지금에 있는 사학교를 통합을 해서 이게 정말 웨스트포인트 못지않는 시설과 장비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네, 강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최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내용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진정한 미래전의 명장을 양성하는 커리큘럼과 그런 교육 시설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는 김에 사관학교 통합을 논의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장교 양성체계가 사관학교에서 양성이 되고 또 ROTC, 그다음에 학사장교 이런 식으로 양성이 되고 또 우리 육군에는 제3사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교 양성체계가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체계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교들의 향후 삶의 모습까지도 바람직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좀 깊게 고민해서 하는 김에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추진은 저는 시급하게 빨리 하되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53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때가 왔다. 오히려 늦었다. 지금 인재를 양성해도 30년은 기다려야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가 키워지는데 우리들의 빠른 어떤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청회에서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교들을 어떻게 더 잘 길러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시간을 거쳐 더 강한 군, 더 좋은 사관학교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